자, 오늘 이제 경우의 수 부분 나갈 건데, 경우의 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중급 과정과 거의 뭐 크게 다를 부분이 없어. 사실은 이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이 경우의 수, 뭐 그 다음 단은 수냐, 그 다음 단은 조합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중등 때 다 했던 내용이라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건 뭐 너희 다 알겠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 시행이라는 거와 사건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만약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어. 응? 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선생님이 어떤 짓을 한 거냐? 선생님은 주사위 한 번을 던지는 시행을 한 거야. 네. 시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사건들이 나와? 어떤 선생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되지? 1이랑 그렇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뭐 해줘야 돼? 다 사건들을 세하려야 됐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혁명? 경우의 수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무슨 법칙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 뭐 정의를 보면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될 때.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건 모의 법칙 또는의 법칙이다 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고, 곱의 법칙은 뭐의 법칙이다? 그리고 AND의 법칙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 경우의 수들을 구해봤었는데 어떤 문제를 풀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문제를 봐볼게요. 뭐 어렵지 않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합의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경우의 수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배우는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 그때는 이제 뭐 합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번 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12의 배수인 수가 나오거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분류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우선은 1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수, 즉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었어? 100을 12로 나눴을 때 뭐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몫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 1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의 수, 즉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7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생각해줘야 될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얘들아 12의 배수 우리 한번 써볼래? 12의 배수 뭐 있어? 12, 24, 36, 48, 60, 72, 84, 96까지. 자,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뭐가 있어? 13, 26, 39, 52, 65, 78, 91. 맞아? 자,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봐봐. 얘들아, 1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1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이야? 동시에 발생되지 않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합의 법칙. 그리고 더해서 그냥 답을 쓰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선생님 이걸 쓴 거잖아. 그지? 혹시 두 번 세알인 숫자가 있었니?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해주면 된다? 더해줘서 몇 가지가 되겠다? 15가지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어려울 거 없죠?
자,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은 어떤 사건? 2의 배수인 수가 나오는 사건 또는 몇의 배수?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50가지가 있지. 어떻게 알았다고? 100을 2로 나눠. 그렇지. 100을 2로 나눴을 때 뭐를 생각하면 된다고? 몫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네. 자, 그럼 5의 배수인 사건은 몇 가지가 있어? 20가지. 20가지지. 자, 근데 여기서 2의 배수인 사건과 5의 배수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그렇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의 법칙. 그래서 그냥 더해서 70까지 하면 되니? 아니요.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도 동시에 세알이는 애가 있지, 그지? 네. 몇의 배수가 되는 거야? 10의 10의 배수. 2의 배수면서 10의 배수인 거. 그러면 10의 배수가 여기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여기서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얘네들은 여기에서도 10개를 셌고 여기에서도 10개를 셌지, 그지? 그러니까 10개가 뭐 해버렸어? 중복됐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 10개만큼은 뭐 해줘야 된다? 네. 빼줘야 된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다? 60. 60가지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자, 다음 3번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지, 수아야? 네?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어? 내가 자기 자신만. 그건 소수. 은우야,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어? 지원아, 서로소의 정의. 1 말고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좀 더 깔끔하게. 오케이, 윤호야. 서로소의 정의. 1이 최대 공약수. 네, 최대 공약수가 1인 수죠. 서로소는. 그지? 네. 자, 근데 이거를 너희 서로소인수의 반대가 되는 게 뭔 줄 알아? 서로소의 반대. 배수 약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네. 자, 그러면 이 서로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그럼 100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100과 서로 소인에는 누구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예. 2도 5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00과 서로 소인수를 다시 얘기하면 2의 배수가 아닌 수 그리고 몇의 배수가 아닌 수 5의 배수가 아닌 수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전체 몇 가지에서 100가지에서 2의 배수인 수와 5의 배수인 수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2의 배수, 5의 배수, 경우의 수를 찾았잖아. 몇 가지였어? 60가지. 따라서 이 100가지에서 60가지를 빼주면 몇 가지가 된다? 40가지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겠어? 이해돼? 네. 네. 서로소의 반대, 배수약수인 관계야. 그지? 네. 서로소인수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소인수분해. 그리고 걔네들의 소인수의 뭐가 아닌 수들? 배수가 아닌 수들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면 얘들아 12와 서로소인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3과 2의 그렇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 왜냐면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뭐 이런 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2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직접 세알의 경우에는 항상 뭐 한 걸 기준으로 잡아라? 가장 큰 거. 큰 걸 기준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얘를 x 플러스 2y 플러스 3z로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봐라? 3z 플러스 2y 플러스 x는 11이라고 두고 하나하나 세하려 주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Z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는 몇이야? 3이요. 3이지. 그러면 우리 Z가 3인 경우를 세는 거야. 그럼 Z가 3인 경우는 2y 플러스 x는 몇이 된다? 2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y, x 값은 없지. 그지? 네. 왜냐하면 x, y는 무슨 수여야 돼? 저요. 자연수. 그럼 y에 1이 들어가는 순간 x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럼 0이 들어가니까 없지. 그지? 그러면 이제 z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z가 2라고 하면 얘는 얼마야? 6이죠. 아, 6. 따라서 2y 플러스 x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일에 놓고 하나하나 따져주면 마찬가지 요때 또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y를 기준으로 잡고 가는데 그러면 y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몇이야? 2. 그랬을 때 x는 1. y가 1일 때 x는 3. 끝난 거야. 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제 z가 몇일 경우에? 1일 경우에 그럼 z가 1이면 2y 플러스 x는 몇이 된다? 9가 된다. 아니 10이 되죠. 8이 되지. 그러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는 몇이야? 3. 3이지. 4는 안 들어가지? 왜? 3 들어가면 x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럼 y가 3이면 x는 2. 2면 4. 1이면 6.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따라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총 몇 가지가 되겠다? 5가지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그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보면 얘들아 만약에 3x 플러스 y가 14 미만인 xy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도 기준은 누구야? x야 y야? x. 왜 x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제일 큰 그렇지. x의 개수가 가장 크니까. 그러면 x 중 가장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는 몇이야? 4. 그러면 x가 몇일 때? 4. 4면 y는 몇 미만이야? 2 2 미만이니까 한 가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해? 부등식이 더 편한데 그럼 x가 3이라고 하면 y는 몇 미만이야? 5 미만이지. 그럼 몇 가지야? 4가지지. 1, 2, 3, 4. 그러면 이번엔 x가 몇이라면? 2라면 y는 몇 미만? 8 미만. 그럼 몇 가지야? 7가지. x가 1이면 y는 몇 미만? 11 미만. 몇 가지야? 100가지. 혹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규칙을 좀 찾은 친구가 혹시 있을까? 네, 이런 걸 좀 알면 나중에 개수 세야 될 때 좀 편한데 30.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y의 개수가 몇이었어? 2요. 2였지. 그랬더니 얘가 1 줄었더니 몇 커져? 2요. 2 커지는 거 보여? 얘도 y의 개수가 몇이야? 그러니까 y가 줄으니까 x는 몇씩 커져? 20.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래? 여기서 x의 개수는 몇이었어? 그럼 x가 주니까 y는 몇씩 줄어? 30 줄지. 그럼 x의 개수가 4였다면 y는 몇씩? 40.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맨 위에 하나 딱 구해놓고 그냥 마지막 구해주면 돼. 아 얘는 4씩 커질 거니까 3씩 커질 거니까 혹은 3씩 작아질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런 규칙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봐. 응? 우리 앞에다 놓은 계산하고 막 하려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뭐 위인지 아래인지 막 그러고 앉아있고 자고 앉아있고 응? 손 내려 똑바로 앉아 허리 세워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수업. 그거 뭐였더라? 앞에 있는 거는 계산하고. 아 맞네. 뭐라고? 앞에 있는 거는 계산하고. 앞에 있는 거 계산하기. 복잡했고 이거. 그지? 2차 함수 그래프 파악해서 우리가 막 계산을 쭉쭉쭉 해나갔어야 했는데 여기 뭐 되게 단순하지, 그지?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요. 한 5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곱하면 더 자, 여기서 보면은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우리 몇의 자리와 몇의 자리만 생각하면 돼. 10의 자리.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근데 우리 10의 자리 수에는 뭐만 들어가고
홀수만 들어가고 1의 자릿수에는 뭐가만 들어간대? 소수. 소수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그지? 네. 맞아? 그러면 우리 세면 되잖아, 그지? 네.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몇 가지 있어? 5가지지. 그 5가지가 누구야? 1, 3, 5, 7, 9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소수만 가는 거지, 그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어? 2, 3, 5, 7 몇 가지다? 4가지인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사건과 1의 자리를 결정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는 뭐의 법칙이 적용된다? 곱의 법칙. 따라서 선생님 나이만큼 나오겠지. 몇 나와? 40. 20 나오겠지,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이것들이 곱셈도 못해가지고. 곱하기면 내가 진짜 20살이면 니네 상처받을 거 아니야, 선생님. 네. 왜요? 아니, 선생님이 진짜 20살인데 40살이고 이러면 얼마나 상처받을 거야. 그치?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요것도 뭐 세상 쉬운 문제인데. 자, 근데 요거를 우리 언제처럼 중학교 1학년 때처럼 풀면 안 됩니다. 응? 자, 잘 들어봐. 자, 1번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우리는 360에 뭘 구할 거야? 36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8 곱하기 얼마야? 2의 세제곱 8 곱하기 45지, 그지? 네. 그럼 8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지. 그러니까 360의 약수는 네. 어떻게 생기는 거야? 2의 블랭크 제곱 곱하기 3의 세모 블랭크 제곱 곱하기 5의 별 블랭크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네.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모 블랭크 안에 들어갈 걸 결정하고 세모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를 결정하고 별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숫자를 결정해주면 되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얘들아 네모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는 뭐가 있어? 0, 1, 2, 3 몇 가지야? 4가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세모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 1, 2 몇 가지? 3가지. 자, 그 다음에 별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 1, 2가지지. 근데 우리가 얘의 약수를 결정하기 위해선 네모를 결정하거나 세모를 결정하거나 별을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네모도 결정하고 세모도 결정하고 별도 결정하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그러니까 얘는 뭐의 법칙이 적용돼야 돼? 곱의 법칙.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면서 선생님 나이 몇 살? 42. 24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24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지수에다가 몇씩? 1씩 더해서 곱해줬지, 그치? 네. 그 1의 의미가 뭐였다? 0. 0이 추가되는 거였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걸 요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2번은 안 해도 되겠죠? 너네 공약수는 뭐의 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죠? 예. 선생님 정다희 학생이 오늘 최대 공약수가 영어로 뭔지 맞추면 오늘 계획보다 절반으로 진도 계획을 바뀌겠습니다. 다희야, 최대 공약수가 영어로 뭐야? 공약수. 너희 참고로 선생님이랑 최대 공약수 했던 사람 손 들어봐. 했었지, 그지? 응, 했었어요. 나랑 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항상 요거 할 때 나중에 너희 요게 뒤에 과정에서 배우게 되거든? 뭐야? 들었어, 얘기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 말하죠. 자, 기회를 주세요. 아무거나 말해서. 너희 요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 최대 공약수는 GCD라고 그래. GCD. 자이언트. 약자가 아니야. 야, 최대라는 건 얘들아 이거 최상급이잖아, 그지? 최상급이면 뭐 붙어야 돼 뒤에? 그레이티스트. EST 붙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greatest. 그 다음에 공통의 뜻이 뭐야? C로 시작하는 공통의 시밀러. common. 그지? 흔한,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약수. 뭐야? divisor.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LCM이라고 그래. LCM. LCM. 뭐예요? least common multiple. 멀티플? 멀티플 리스트가.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 찾는 거지, 그지? 네. 네, 우리 길 찾는 것도 이거 엄청 많이 했었어. 거기다가 이건 쉬운 유형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수 있는 사건은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사건, 혹은 A에서 어디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밖에 만들어지지 않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얘들아, A에서 C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C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지. 근데 여기서 A에서 C를 가거나 C에서 B를 가는 거니, 아니면 A에서 C도 가고 C에서 B도 가는 거니? 전자니 후자니? 후자. 후자니까 얘는 뭐의 법칙이 적용돼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얘를 곱해서 몇 가지가 되겠다? 9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건 A에서 D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D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마찬가지 이것도 A에서 D를 가고 D에서 또 B를 가야 되니까 무슨 법칙이 적용되면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곱하면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렇게 A, C, B 이용하는 사건과, 아니 이동하는 사건과 A, D, B 이동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뭐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그렇죠. 합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몇 가지가 되겠다? 15가지가 되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수진이 동생이 참 나쁜 사람인데, 네? 수진이 동생이 좀 그래. 왜요? 수진이는 괜찮은데 수진이 동생이 좀. 얘네 누나 이름이 수진. 자, 어쨌든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데 네.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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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일까? 싫어하나?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동건이가 네. A에서 C를 지나 B로 갔다면 수진이는 어떻게 갔어야 돼? A에서 D를 갔다 B로 가야 되겠지, 그치? 네. 맞아? 그럼 이번엔 동건이가 A에서 D를 지나 B로 갔다면 수진이는 A에서 C를 지나 B로 갔다라는 것이, 그치? 네. 요러면 이해가 되나? 동건을 한웅으로 바꾸면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구했지만 이게 3 곱하기 3가지였지. 네. 얘는 2 곱하기 3가지였지, 그지? 네. 근데 이 동건이가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과 수진이가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렇네. 맞아?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되겠다? 54가지가 된다. 자, 마찬가지. 동건이가 A에서 D를 지나 B로 가는 사건은 2 곱하기 3가지였고, 그지? 수진이가 A에서 C를 지나 B로 가는 사건은 3 곱하기 3가지지, 그지? 네. 근데 여기서 동건이가 이동하는 사건과 수진이가 이동하는 사건은 마찬가지 또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몇 가지? 54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근데 동건이, 수진이가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과 두 번째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54 플러스 54가 되면서 몇이 된다? 108가지가 되겠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매우 빠르시네요.
자, 색칠하는 방법에 씁니다. 자, 너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잘 출제는 안 되는데 너희 공부하다 보면 얘가 좀 극악의 난이도가 됩니다. 자, 근데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근데 하는 방법이 딱 결정돼 있어. 정해져 있어. 자, 지금 우리는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 우리가 중등 때 공부 많이 했던 것처럼 이웃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인접한 영역의 개수를 세는 게 1번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A는 몇 가지 영역과 겹쳐져 있니? 4가지. 4가지 영역과 겹쳐져 있습니다. 인접해 있어요. B는 2가지 영역과 겹쳐져 있습니다. C는 3가지 영역과. 자, 너희 믿고 가는 거야? 네. 믿을 사람은 믿어야지. D는 몇 가지 영역과? 3가지 영역과. 그지? 선생님이 믿을 사람 괜히 얘기한 게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E는 몇 가지 영역? 2가지 영역. 체크하시. 자, 그럼 요거를 왜 구해줬냐? 네, 많은 거부터 칠해줍니다. 많은 거부터.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칠해야 되겠어? A.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D.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E. 근데 얘네 둘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럼 하나하나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를 칠해 봅니다.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5가지지, 그지? 우린 5가지 색을 이용할 건데 지금 처음 칠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를 칠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야? C지, 그지? 그러면 C는 색칠된 것 중에 몇 가지랑 인접해 있어? 한 가지. 색칠된 것 중에 여기 한 가지랑 겹쳐져 있지, 그지? 따라서 요 A에 칠한 그 색만 제외하고 몇 가지가 된다? 4가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C도 색칠해. 오케이? 그러면 D는 색칠한 것 중 몇 가지랑 인접해 있어? 2가지. 따라서 그 2가지와는 색이 달라야 되니까 제외해서 몇 가지? 3가지. 그럼 요거 이렇게 칠했어. 그럼 B는 몇 가지 영역과 또 인접해 있어? 2가지. 따라서 그 2가지만 제외해서 몇 가지? 3가지. 그럼 B도 색칠했어.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 E는 몇 가지 영역과 인접했니? 2가지. 여기와 여기 이렇게 2가지랑 인접했잖아. 그지? 따라서 이 2가지 색을 제외한 몇 가지가 된다? 3가지. 근데 요거는 A를 칠하거나 B를 칠하거나 C를 칠하거나 D를 칠하거나 E를 칠하는 거니 아니면 칠하고니? 그치? 따라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되겠다? 540가지가 되겠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이런 풀이는 난이도가 어려워도 조금 상황이 복잡해져도 우리 요 상황 생각해서 색을 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선생님, 중등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지? 이건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고등 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당연한 문제? 여기가 어려우면 안 돼. 너희 특히 수학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그럼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학과를 지원하지 않을 거잖아. 그지?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런 과가 아닌 다른 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확률과 통계야.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야에서도 다 사용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몇 개?
5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몇 개? 2개. 2개, 10원짜리 몇 개? 3개. 3개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 그랬어? 전물. 지불하는 방법의 수지. 네. 그럼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원짜리 1개로 지불할 수도 있고 네. 50원짜리 2개로 지불할 수도 있고 10원짜리 5개로 지불할 수도 있지. 그지? 맞아? 그리고 5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몇 개로 지효가 네. 손 내려. 네. 너 한 번 더 졸면 오늘 10시. 아니 이런 말이 영상에 올라가야 되냐고 지금. 네, 아니. 부모님과 같이 시청하지 마세요. 그럼 어머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야? 지역이라는 애가 수업 시간에 잘 보는구나 이렇게. 어머니랑 꼭 봐. 저 아니. 자, 저 맞다. 너 엄마랑 같이 본다고 그랬지. TV에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는 게 여기 들어가게 만들어. 아니 요즘에 보질 않으니 공부를 안 하니. 네? 저는 처음 들어요. 자, 어쨌든 요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다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거. 그러니까 너희는 100원을 지불하는데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게 다른 거.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자, 우린 100원짜리를 지불할 거고 50원짜리 지불할 거고 10원짜리 지불할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럼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2가지지. 어? 왜 2가지야? 이거 50원짜리. 0원을 내거나 100원을 내거나 0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이렇게 2가지잖아. 그럼 50원짜리를 지불하는 건 뭐 몇 가지가 있겠어? 3가지겠지. 왜 3가지야? 50원 5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50원짜리 몇 개? 0개. 집중을 해요. 상황을.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100원짜리로만 지불하거나 50원짜리로만 지불하거나 10원짜리로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얘도 지불할 거고 얘도 지불할 거고 얘도 지불할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뭐 해줘야 돼? 곱해요. 그렇지. 곱해줘야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 다 영원히. 그렇지. 다 0원인 사건이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럼 다 0원인 사건은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1을 빼줘서 얘는 몇 가지가 되겠다? 23가지가 됩니다.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럼 이제 2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10원짜리가 몇 개 있다? 100원짜리가 몇 개? 2개. 1개. 50원짜리 몇 개? 2개. 2개. 10원짜리 몇 개야? 3개지. 그렇지? 네. 그럼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전이 가능한지 뭐라고 그랬었어? 환전. 동전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10원짜리가 4개가 있고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7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너무 많아. 3개만 있다고 생각하자. 네.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바로 2번이거든.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몇이 있어? 10원 만들 수 있지. 20원, 30원, 40원, 그 다음에 50원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60원. 40원 못 만지. 40원. 10원짜리 4개 있는데 40원을 왜 만들어? 아, 네. 그 다음에 얼마? 60원, 70원. 얘는 5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에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에 1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80원. 그 다음에 90원. 그 다음에 100원 이렇게 연결되지. 그 다음에 얼마? 110원. 그 다음에 120원. 130원. 140원. 150원. 160원. 170원. 180원. 190원. 200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210원, 220원, 230원 쭉 연결되지. 네. 맞아?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야? 40원. 그 다음 50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올라가요. 올라가지.
맞아? 마찬가지. 얘 5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2개 있으니까 50원짜리 2개 연결하면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네. 있지.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사실은 총 얘랑 얘, 이 100원짜리나 50원짜리를 다 10원짜리로 환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이 100원짜리를 우선 50원짜리로 환전해봐. 그럼 몇 개가 돼 얘가? 8개가 되지. 그치? 원래 2개 있었는데 지금 300원, 6개 넘어왔으니까. 그치? 네. 근데 얘가 또 얼마짜리로? 10원짜리로 환전이 가능하지. 그치? 근데 얘는 총 얼마야? 400원이지. 그치? 네. 50원짜리 8개니까. 그치? 그럼 몇 개가 추가돼? 40개가 추가되지. 그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네. 이해돼? 네. 이해돼? 그래서 얘가 연결이 되면 환전이 가능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환전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무슨 수다? 금액의 수다라는 얘기인 거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봐라. 얘는 10원짜리가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지. 그럼 10원, 20원, 30원, 50원 자연스럽니? 아니요. 아니지. 중간이 비어 있지. 그러니까 50원짜리는 10원짜리로 환전이 안 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자, 근데 우리 50원에서 100원은 50 다음에 100 그대로 연결되지. 그치? 네. 그럼 연결이 되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뭐 하는 거야? 환전을 하는 거야. 그럼 환전을 했어. 그러면 50원짜리는 몇 개가 된 거야? 네. 4개가 된 거지. 이해돼? 네. 10원짜리는 환전이, 아니 50원짜리는 환전이 불가능했으니까 10원짜리는 그대로 몇 개? 3개인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해주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50원짜리 4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5가지. 왜? 뭐가 추가되니까? 아야. 그렇지, 빵원. 아, 빵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 0원.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네. 4가지. 근데 우리는 둘 다 이용할 거니까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고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곱하면 끝? 아니죠. 여기도 0원 0원이지. 그지? 따라서 몇 개? 한 개를 빼줘야지.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19가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여기도 고3 돼서 수능 전날 와. 요즘 선물 줄 거야. 오늘도 몇 명 받아갔어. 문제. 근데 내일이 수능인데 내가 공부하라고 뭘 숙제를, 학습지를 줄 거야? 공주 빠뜨기? 컴스터. 선생님이 쓰는 샤프? 예전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쌤 컴스터이요. 내가 컴사가 왜 있어? 어? 자, 어쨌든 봅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이전까지 한 건 이제 중등 과정의 복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데, 자, 순열입니다. 순열. 그러면 우리 순열은 뭐를 순열이라고 하냐면 순서가 있는 것의 나열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순서가 있는 것의 나열.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가장 단순한 건 이런 겁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선택하여 줄을 세우자. 네. 그러면 5명 중 3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줄을 세우는 건 얘네는 순서가 있는 거지. 그치? 네. 뭐 키 순서든 뭐 몸무게 순이든 얼굴 크기 순이든 그지? 네. 맞아?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쓰겠지 항상. 그지? 재밌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너 이거 5명 중 3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거 우리 이거 중등과정 때 많이 했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리를 몇 자리에 만들어주면 돼? 3자리. 3자리.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럼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명이라고 얘기하면 틀려 얘들아. 왜냐면 얘들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5명이야. 아. 맞아? 5명 다 올 수 있잖아. 여기에도 5명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명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정확히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따라서 얘네들은 동시에 줄을 세우는 거니까 여기에 세우는 사건과 여기에 세우는 사건과 여기에 세우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고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곱해서 몇 가지다? 10까지.
이게 바로 순열이다라는 거야. 근데 순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라고 얘기한다고? 퍼뮤테이션. 그래서 우리 요거를 공식화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중등과정과 고등과정 중에 다른 건 딱 한 가지. 뭐다? 공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순열이 영어로 뭐라고?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그래서 얘는 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NPR이라는 공식이 될 거야. 네. NPR. 근데 여기서 N과 R은 아니 여기서 N은 자연수여야 돼. 무슨 수여야 된다고? 자연수. 그리고 이 N이라는 건 항상 R보다 어때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당연한 거지. 그치? 니네 NPR이라는 의미 자체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N개 중에 R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거야. 선택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 너희 잘 생각해봐. 5명 중 10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자. 말이 돼? 아니요. 2명 중에 70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N은 R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N 퍼뮤테이션 R인데 우리 요걸로 보면 얘는 5명 중 3명을 뽑아 줄 세우기지. 그치? 그럼 우리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 퍼뮤테이션 3이 되는 거야. 근데 5 퍼뮤테이션 3이 어떤 계산이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5부터 뭐부터? 5부터 몇씩 줄어가며 1씩 줄어가며 몇 개를 곱해라? 3개를 곱해라.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건 N부터 몇씩 줄어가며 1씩 줄어가며 몇 개를 곱해라? R개를 곱해라. 정답이 얼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죠. 그죠? 아니 쎄. 자, 파묻혔는데. 야. 자, 그러면 얘들아 맨 마지막은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 자, 얘들아 첫 번째에는 몇이 빠졌어? 1. 야. 0이 빠졌지. 맞아? 첫 번째에 몇이 빠졌다고? 영. 0. 두 번째엔 몇이? 1. 세 번째엔 2. 하나씩 줄어들어서 빠지지. 그럼 맨 마지막은 n에서 r이 빠져야 돼? 아니. 아니지. r보다 몇 만큼? 1. 1만큼 작은 r-1까지의 곱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따라서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블라블라 곱하기 n-r 플러스 1이다. 어? 플러스 1이라고요? 네. 괄호 풀어서 네. 선생님 괄호 쳐서 얘기한 거고. 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게 NPR의 계산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NPR의 성질을 좀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된다고? 성질. 계산 성질인 거야, 이거. 네. 자, 첫 번째. N 퍼뮤테이션 N.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N부터 몇씩 줄어? 인수야. N부터 1씩 줄어가면 몇 가지 곱해라? 몇 가지 곱해라? 1까지 곱해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몇 가지겠어? 1까지겠지,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근데 앞으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N의 계승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N의 계승. N의 계승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N부터 1씩 줄어가면서 몇 가지 곱하는 거? 1씩 곱하는 걸 N의 계승이라고 하고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N의 계승 요렇게. 오케이? 근데 요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도 되고 N의 계승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N 팩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요것도 마찬가지 N 퍼뮤테이션 N이라고 읽어도 되고 NPN이라고 읽어도 되고 N 순열 N 이거는 좀 떨어져 보이잖아, 그지? 네. 네.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한글이 떨어져? 아니요. 어디 떨어져요? 지원이 졸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요런 계승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NP 0은 얼마일까? N개 중 몇 개를 뽑아? 연결. 0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거지, 그지? 그러면 너희 N개 중 0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연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 중에 아. 0명을 뽑아서 여기 줄을 세울 거야. 네. 그럼 몇 가지가 나와? 0가지라고 생각하잖아. 한 가지.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그래서 NP0은 뭐가 된다? 1. 1이 된다. 아,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계승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그럼 얘들아 0 팩토리얼은 몇일까? 1. 연필 0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 거야 결국에. 1. 맞아. 맞자? 맞니?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1. 또 1이야. 왜? 아무도 서지 않은 그 상황. 2.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아니면 너희 예전에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 5의 0제곱은 얼마나 그랬어? 1. 왜? 숫자의 시작은 항상 1이야 얘들아. 숫자의 시작은 연산의 시작은 0이 아니야. 연산의 시작은 몇이야? 1. 1이야. 항상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수학자들은 0이라는 건 숫자로 취급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걸 0이라고 쓰면 뭐가 생긴 거 아니냐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항상 시작은 몇이다? 1. 1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 NPR을 보는 거야. NPR. 네. NPR을 계승으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해요? NPR. 팩토리얼. 그럼 봐봐. 얘들아 원래 M 퍼뮤테이션 R이라는 게 무슨 얘기였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 N-R 플러스 1이었지, 그치? 맞아? 지금 선생님 N이랑 R이랑 구분해. N은 앞에 선생님 이렇게 구분 하지? R은 구분을 해야 하네? R은 구분을 안 하게 쓰고 있잖아, 여기서는. 그지? 이건 MPN이야. 이거는 MPR이야. 왜 앞에 구분을 안 하잖아, 그지? 요걸로 구분해. 자, 어쨌든. 근데 요게 계승이 되려고 그래. 계승이라는 건 몇 가지 곱을 해줘야 돼. 집중해. N은 몇 가지 곱해줘야 돼? 계승 얘기했잖아. 계승. N의 계승은 몇 가지 곱해줘야 돼? N까지? N까지 곱하는구나. N까지. 아, 니네 무슨 얘기야? 집중 안 할 거야, 너희? 응? N의 계승은 N 팩토리얼은 몇 가지 곱하는 거라고? 1까지. N 팩토리얼이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몇씩 줄어가며? 1씩 줄어가며 몇 가지 곱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너희 5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5의 계승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계승으로 얘기를 하려면 얘가 뒤에 계속 나와야 되지. N-R 곱하기 N-R-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맞아? 네. 그런데 여기서 N 퍼뮤테이션 R이 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지면 얘가 바로 N 퍼뮤테이션 R인 거지, 그치? 네. 근데 여기서 봐라. 얘는 N-R부터 시작해서 몇씩 줄어가면 1씩 줄어가면 몇 가지 곱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분모에는 N-R 곱하기 N-R-1 곱하기 N-R-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네. 집중해. 따라서 얘는 분모에 간단히 우리 요거는 또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그렇지. 계승 N-R팩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N-R팩분의 몇 팩이다? N팩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순역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한 개도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 지금 우리 연산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네. 맞아?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니네 어떤 거냐면 나는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밖에 안 돼요. 네.
알겠어? 네. 니네 여기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수학을 잘 했든 못했든 똑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 네. 그지? 뜨끔뜨끔 하는 애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열.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순열로 어떻게 계산을 할지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이지? 컴퓨테이션, 네. NPR의 계산, 성질.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형들. 근데 이걸 다음 시간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네. 어? 네. 잠깐만. 자, 여기 1번 보면. 자, 1번은 뭐라고 했냐면 n permutation 2가 뭐라고? 5n이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러면 우리 n permutation 2가 뭐야? n 곱하기 n-1이지. n부터 몇씩 줄어가면 1씩 줄어가면 몇 개를 곱하자? 2개. 얘가 몇이 된다? 5n. 5n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5n 넘어와서 마이너스 6에는 0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 조건 하나 만들고 갈까? 얘들아, 요 n이라는 건 요 2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고? 그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지? 네. 오케이? 네. 자, 집중해. 그러면 요거는 n괄호 n-6은 0이 되는 거니까 n은 몇 또는? 0 또는 n은 6인데 n은 몇 이상이라고 그랬으니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 n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어렵냐고 얘들아? 아니에요. 안 어렵죠. 어려운 문제 안 하고 있잖아. 그지? 네, 어려운 건 이제 12월부터. 오 마이 갓.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자, 5 퍼뮤테이션 R 곱하기 6 팩토리얼이 43,200이라고 했어. 너 요것도 많이 계산해서 5팩, 6팩까지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5팩, 6팩을 외워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5 퍼뮤테이션 R이라는 건 얘들아, 요 양변을 6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네. 근데 너희 5팩이 얼마야? 4. 120. 120. 6팩은 얼마가 되겠어? 120 곱하기.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720. 720으로 나누면 되잖아. 맞아? 네. 그럼 720으로 나누면 얘 어떻게 되겠어? 60? 60. 몇이야? 60. 60이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 6 퍼뮤테이션 R이 60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60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 맞아? 네. 따라서 R은 몇이다? 3. 3. 아, 3.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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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자, 3번은 뭐라 그랬어? n permutation 5가 30 곱하기 n permutation 3이라고 그랬어, 그지? 네. 자, 집중. 네. 그러면 얘는 n permutation 5라는 건 무슨 얘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지. 얘가 3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는 거 이해되니? 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n은 몇 이상이어야 돼? 5 5 이상이어야 되지, 그치? 네. 왜냐하면 5 이상도 만족하고 몇 이상도 만족해야 되니까 3 이상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성립하게 만드는 건 몇 이상이다? 5 이상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요거 양변에 n 곱하기 n-1 곱하기 n-2로 나눠줘도 될까 안 될까? 네. 왜 돼? 원래 0이 아니라. 너희 x 곱하기 x-5는 2x다라고 하면 너 요 방정식을 풀려면 x를 양변으로 나눠야 돼? 전개를 해서 정리해야 돼? 전개.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지. 근데 왜 x로 나누면 안 되지? x가 X가 0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그지? 네. 근데 여기서는 n은 몇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5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n도 n-1도 n-2도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으니까 요럴 땐 양변을 나눠요. 나눠줘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요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
n-3 곱하기 n-4는 얼마가 돼? 30이 되는 거지, 그치? 네. 맞니? 근데 30은 몇 곱하기 몇이야? 그럼 n-3이 6이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은 몇이다?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아니면은 뭐 전개한다면 2차 방정식으로 n값 구해도 되는 거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아니 너희 30이라는 걸 6 곱하기 5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어려운 숫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와서 n 퍼뮤테이션 R이 뭐야? 그거를 계승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답변 못하면 네, 1시간 보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